안녕하세요. 뉴스반장입니다. 재정수지, 경상수지가 동반 적자는 우리가 IMF 이후 처음입니다. 무역 적자가 66만원의 최대이기도 하지만 IMF 이후에 재정수지, 경상수지 동반 적자도 처음이고, 그리고 환율이 어제 한때 1,350원까지 올랐던데, 네. 이것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최고. 만약에 문재인 정부 시절이었으면 나라 망한다고 뉴스 매일매일 100개씩 나왔을 거예요. 무역 적자가 66년 만에 최대인데 이 뉴스 찾아봐야 볼 수 있습니다. IMF 때도 이러진 않았습니다. 대체 윤석열 정부는 무엇을 하고 있는 걸까요? 천정부지로 뛰어오르고 있는 환율. 잠시 주춤했던 환율이 22일 또 급등했습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 의원들이 또다시 금리 인상을 예고하면서 한때 1340원 선까지 돌파했다가 1달러에 1339.8원으로 겨우 장을 마쳤는데요. 국제기름값과 곡물값이 그나마 한풀 꺾여서 물가가 좀 나아질까 했는데 환율이 이렇게 오르면서 물가에도 나쁜 영향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현재 1달러에 1339.8원, 장중한 때 1340원을 넘었다가 간신히 턱 밑에서 마감했는데요. 작년만 해도 환율은 1달러에 1100원대였습니다. 6월에 1300원대를 돌파한 뒤 조금씩 오르내리다 이제는 1340원까지 온 건데요. 1년 만에 17%가 뛰어올랐습니다. 원화가 이렇게 약해진 건 전 세계적인 달러 강세 때문인데요. 미국이 계속 금리를 올리자 전 세계의 돈이 달러로 몰려들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손 놓고 방관하고 있는 정부의 태도도 문제인데요.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거죠. 23일 환율이 뛴 건 미국 연방준비제도 의원들이 긴축과 금리 인상을 또 예고했기 때문인데요. 당연히 환율이 뛰면 수입 물가도 함께 오릅니다. 국제기름값과 곡물값이 조금 주춤했지만 환율이 오르면 효과가 상쇄되는데요. 주식도 환율 충격 때문에 크게 떨어졌습니다. 22일 코스피는 1.2%, 코스닥은 2.2% 떨어졌는데요. 코스피는 지난달 2300선이 무너진 뒤 한 달 동안 반등해 2500선을 겨우 회복했지만 최근 4일 거래 연속 하락해 다시 2400대로 떨어졌습니다. 미국이 계속 금리를 올리고 있어서 전문가들은 연말까지 환율이 계속 오를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올해 안에 1350원까지 갈 거라는 전망도 나옵니다. 추석을 앞두고 추석 물가에 비상이 걸렸는데요. 왜 윤석열 정부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걸까요? 누가 달러 사재기라도 해놓은 걸까요? 이게 말이 됩니까? 달러가 17%나 올랐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 정부, 그저 탄식만 흘러나옵니다. 이명박 씨가 대통령직을 이용해 국책 사업 등에 개입해 각종 이권과 특혜로 돈벌이를 했던 기억이 생생합니다. 한마디로 대통령직을 이용해 국가를 돈벌이 수단으로 사용했는데요. 이명박과 같은 사람이 2022년 대한민국 국회의 버젓이 의원으로 앉아 같은 짓을 하고 있었습니다. 대놓고 백주대낮에 벌이는 각종 이권 사업들, 국회의원직을 이용해 자신의 가족이 운영하는 회사에 배를 불리고 있었는데요. 이런 국회의원이 있을까요? 작년 국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국민의힘 의원이 예산 증액 요구서를 제출했고 실제 예산이 증액됐고 형법상 뇌물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있는 문제일 뿐만 아니라 국회의원 사익 추구 금지를 선언하고 있는 헌법 제46조 위반이고 국회의 신뢰가 떨어지는 문제인데 책임 있는 여당으로서 이 문제에 대해서도 진지하게 뭔가 말씀들을 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저희가 그 회사 그 예산을 1원도 발주받은 적 없습니다. 민주당이나 정의당이나 동료 의원끼리 2천만 원까지 후원금 낼 수 있지 않습니까? 자신이 창업한 지리정보 업체에 비상장 주식 46억 원 가량을 보유한 국힘당 조명희 의원. 국토교통위원회 상임위 활동 자체만으로도 이해충돌 논란이 일고 있는데요. 22일 국회 예산 편성 과정에서 조 의원이 대주주로 있는 특정 회사의 예산이 증액됐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조 의원은 악의적인 음해라고 반박하고 나섰는데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국힘당 조명희 의원의 이해충돌 논란으로 파행을 빚었습니다. 김두관 의원실은 환경부 제출 자료를 토대로
올해 수자원 정부와 사업 예산 일부가 예년에 비해 5억 원이나 늘어났는데 이 사업의 조 의원이 대주주인 회사가 지난 5년간 참여했고 올해도 참여할 가능성이 높다고 의혹을 제기했는데요. 또 당시 예결위원장인 국힘당 이종배 의원에게 조 의원이 500만 원의 후원을 해서 예산 증액에 대한 대가가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됐습니다. 이를 근거로 민주당 의원들은 조 의원을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으로 참여시켜서는 안 된다고 압박했고 회의는 20여 분 만에 정회됐는데요. 조명희 의원은 곧바로 기자회견을 열어 민주당 의원들이 악의적 거짓 음해를 한다고 반발했습니다. 하지만 누가 봐도 이해관계가 얽혀있는 특수 관계였는데요. 자신의 직위를 이용해 자신과 가족이 운영하는 회사에 배를 불려주고 있던 겁니다. 이에 민주당은 국회의원이 직위를 이용해 가족기업을 살찌운 권력 남용 범죄라며 조 의원의 사과와 국토위원회 사임을 강력히 요구했는데요. 이게 사과와 사임으로 끝날 일인가요? 공수처에 수사 의뢰해야 하는 중대한 범죄 사실 아닙니까? 이런 자가 어떻게 대한민국 국회의원으로 그 직을 유지할 수 있을까요? 정말 미스테리하기까지 합니다. 이번 집중호우로 피해가 컸던 전국 10개 지방자치단체가 특별재난지역으로 우선 선포됐습니다. 정부의 신속한 피해 복구 지원 방침에 따라 사전조사가 끝난 곳들에 대해 먼저 조치가 취해진 건데요. 다른 지역도 요건만 갖춰지면 즉시 특별재난지역으로 추가 선포할 계획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22일 집중호우로 큰 피해가 발생한 전국 10개 시군구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한 것에 대해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동작구가 왜 제외됐냐라며 강력하게 반발하고 나섰는데요. 그도 그럴 것이 지난 8일 폭우로 가장 피해가 심각했던 지역이 동작구였기 때문입니다. 이수진 의원은 이날 SNS를 통해 윤 대통령과 오세훈 서울시장이 동작구를 방문한 뒤 국힘당은 동작구의 특별재난지역 선포가 확정된 것처럼 말했다며 이같이 지적했는데요.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읍지 국무회의에서 신속한 응급복구와 피해 지원에 총력을 다하겠다며 서울 관악구, 경기 양평군, 충북 부여군 등 10개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신속한 복구에 도움을 드리고자 사전조사가 완료된 곳부터 특별재난지역으로 우선 선포한다며 아직 조사가 완료되지 않은 지역은 신속하게 합동조사를 완료해 추가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겠다고 밝혔는데요. 하지만 앞서 윤 대통령은 일가족 3명이 사망한 관악구 신림동 반지하 주택과 동작구 사당동 극동아파트 옹벽 붕괴 현장을 방문했습니다. 주호영 국힘당 비상대책위원장, 권선동 원내대표, 나경원 전 의원 등 의원들도 11일 동작구 사당동에서 수해복구 자원봉사까지 했는데요. 당시 김성원 의원이 솔직히 비 좀 맞으면 좋겠다, 사진 잘 나오게라고 말해 파문이 일기도 했었죠. 또 나경원 전 의원 일행은 봉사활동 후 뒤풀이를 하다가 지역 주민, 상인들과 시비가 붙어 경찰이 출동하기도 했는데요. 이수진 의원은 윤 대통령은 국민의 안전은 국가가 책임진다며 동작구 수해 지역에 대한 아낌없는 지원을 약속했다며 대통령과 서울시장이 잇따른 동작구를 방문한 것은 수해 피해가 가장 컸기 때문이라고 팩폭했습니다. 그러나 이날 발표에서 제외된 것에 대해 이 의원은 사진 잘 나오게 비 왔으면 좋겠다는 망언부터 시작해서 국힘당 동작을 당협위원장은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자축하는 술파티를 수해 지역에서 벌였다며 볼성 사나운 망언과 자축의 결과가 무엇인가라고 비판했는데요. 이 의원은 특별재난지역 요건 확인이 안 된다고 한다며 관악구청과 영등포구청은 신속한 재난 파악을 해서 서울시에 보고했다고 한다. 동작구청은 제대로 일을 하지 않고 있다고 직격했습니다. 또 국힘당 나경원 동작을 당협위원장과 박일하 동작구청장에게 엄중히 항의한다며 그렇게 광을 팔고 홍보할 때는 언제고 동작구가 특별재난지역 요건 미비로 제외됐다는 것이 말이 되는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는데요. 결국 사진 찍으러 왔다 갔다는 것만 확인시켜준 윤 대통령과 집권여당, 거기에 직무 유기까지 하고 있는 국힘당 소속 동작구청장까지 눈물 없이 볼 수 없는 대환장 환상의 콜라보가 펼쳐지고 있습니다.